아유, 오늘 머리를 야무지게 묶었네. 뒤에 핀 꽂았어요. 아, 핀거 같구나. 네. 자, 오늘은 칼럼을 하나 보냈죠. 네. 음, 지금 앨리슨이 하고 있는 골프와 그리고 생각에 대한 믹싱되어 있는 칼럼이었는데 이 칼럼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 칼럼은 왜 저도 골프 레슨 받다가 뭐 음, 다른 저희 팀메이트를 알려준 거 보면 뭐 이거는 이렇게 하라, 이거는 이렇게 하라, 이거는 이렇게 치면 좋다, 이건 이렇게 그립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땐 이걸 음, 써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음, 굳이 그렇게 따라야 될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음, 맞는 대로 더 연구해 가면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좋았어요. 그럼 지금은 레슨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간 상태고 본인은 어디까지 습득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원래 레슨이 저희는 그냥 레인지에서 계속 그 샷을 배웠거든요. 음, 자세랑 폼을. 음, 근데 그게 문제가 저희 학교 지금 골프 스포츠가 이게 음, 골프는 가을 시즌이에요. 특히 여자 골프는 가을 종목인데, 그래서 음, 가을 시즌이 끝나면 시즌이 내년까지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을 하고 나고, 그리고 음. 저희 지금 학교에서 골프가 비인기 종목이거든요. 지금. 아, 음, 그래서 저희 팀 자체에 들어오는 음, 서포트나 펀드나 이런 게 좀 적어요. 그리고 음, 저희 코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엄청나게 서포트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이 시즌이 아닌데 원래 시즌이 아니면 연습을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음, 지금 저희 코치는 또 다른 스포츠를 가르치고 있고 그게 원래 주 종목이었는데 음, 저희를 약간 그래서 저희는 여러 거 지금 아예 약간 멈췄어요. 지금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는. 그래서 저희 개인 진짜? 레슨도 음, 일단 여기서 더 하는 게 약간 지금까지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새로운 시즌이 오거나 저희가 음, 다시 연습을 할 것 같으면 그때 음. 할 것 같아서 지금은 멈췄어요. 둘 다. 아, 그럼 개인 레슨도 지금 멈추고? 네, 개인 레슨은 아마 음, 내년쯤에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쯤에. 그럼 내년에는 어차피 학기가 다시 시작되면 선택 과목을 다르게 해야 할 수 있잖아. 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지? 솔직히 어떤 한 종목을 4년까지 쭉 한다는 게 대학교 그거 쓸 때 그거가 좋으려고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음, 중간중간 바꿀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음, 음. 굳이 안 바꿀 것 같아요. 이거 4년 쭉 한 걸 남겨두고 싶어서. 아, 그 스포츠에 대한 것만? 아니면 다른 네. 과목도 연결되는 거예요? 아, 스포츠예요, 스포츠. 그냥. 스포츠에 대한 거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레슨 받았던 거에 대해서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였어요? 아니, 저희는 그래서 레인지에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음, 뭔가를 할 때 정확히는 안 하고 그냥 저희는 그냥 퍼팅 조금 배우고 퍼팅은 근데 음, 저희끼리 연습할 수 있어 퍼팅은 굳이 엄청 배우지 않았고 치핑이랑 티샷이랑 그리고 일반 음, 아이언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치는 방식은 어느 정도는 비슷해갖고 음, 일단 기본 자세를 좀 주구장창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치핑이나 이렇게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배우고. 그럼 클럽을 다 잡아봤겠네, 거의 다. 아니, 아이언은 또 종류가 되게 많고, 우드 종류 되게 많잖아요? 저희는 그 뭐지, 치핑이 아니라, 피칭 웨지랑, 퍼터랑, 그리고 드라이버랑, 그 다음에 우드 몇 번이랑, 근데 아이언은 저희는 그냥 몇 번 똑같은 거 거의 썼어요. 7번, 7번? 언니는 7번 썼고, 저는 8번 이렇게 썼어요. 음, 음, 그러면 이제 감은 익혔겠네, 전체적인 맥락이라. 그럼 룰은 어때, 룰? 이게 저희가 아직 JV에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서브팀 같은데 그 음, 서브팀이 그러니까 저희 골프가 아주 너무 뭐 약간 솔직히 저희가 음, 이번 뭐지 학교에 오리엔테이션 가잖아요. 갈 때까지만 해도 골프라는 프로그램이 안 열릴 수도 있었어요. 음, 저희가 그 정도로 거의 약간 폐부 음, 직전이어갖고 음, 저희 코치도 갑자기 한 달 전에 갑자기 음, 되고 뭐 원래 이런 경기나 이런 거를 방학 때부터 막 엄청 조율도 해놓고 그때 음, 캠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골프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음, 이런 음, 너무 난리가 나서 그래서 음, 근데 본 팀도
게임을 몇 게임도 몇 개 못했고 저희도 게임을 몇 개 못해서 일단 그 코스 나가는 거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는. 아, 거의 없었네요. 근데 게임도 저희는 한 세 번밖에 안 했고 그리고 음, 그래서 뭔가 좀 정 코스가 나간 지 없어서 게임 룰 자체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한국에는 스크린 골프가 되게 많은데, 미국은 어때요? 아, 저희는 스크린 골프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저희는 그냥 아예 음, 골프장에 가서 음, 레인지에서 음, 레인지가 있고 스크린 골프는 한 음. 번도 본 적 없어요. 레인지라는 게 우리가 그 필드 나가는 말을 레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필드 말고 그냥 왜 천막 크게 있고 이게 계속 똑같은 데서 연습장 같은 거. 네, 연습장이에요. 그걸 레인지라고 하는 거. 네, 드라이빙 레인지예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다른 스포츠는 뭐가 있는데 학교에 커리큘럼에서? 저희 되게 많아요. 일단 생각나는 음, 것만 몇 개 얘기해 보자면 음, 저희는 발리볼 있고요, 서커 음, 있고, 음, 베이스볼도 있고, 음, 그리고 테니스도 있고, 음, 워터폴로도 있고, 음, 뭐니, 소프트볼도 있고, 음.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면 진짜 스포츠 종목이 다양하네. 네. 음, 그러면 내가 왜 골프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사실 이게 저번에도 말했는데 약간 엄청 큰 거창한 이유는 없는데 제가 솔직히 모든 종목이 잘 안 맞아요, 운동을. 음, 제가 그 약간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일단 막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운동을 별로 안 음, 좋아해요. 막 음, 농구나 축구나 이런 거 막 다 뛰어다니고 음, 제가 음, 뛰어다니는 종목을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골프는 뭔가 한 번 자세를 익히면 뭔가 음. 뛰어다닌다는 것보다 약간 자기의 마인드 게임이잖아요. 그치, 그런 그치. 부분이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골프는 약간 자기가 이게 엄청 약간 마인드 컨트롤도 잘해야 되고 일단 자세는 한번 맞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좀 머리를 좀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음, 몸을 음, 엄청나게 쓴다기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복합적인 거잖아. 그 순간의 한 샷에 대한 복합적인 거잖아. 그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1번 여기 내용에 보면 고정관념은 이 부분 있죠. 맨 위에. 네. 그거 한 문단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고정관념은 말 그대로 고정관념이다. 반드시 이래야 되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에 대한 대처를 단 하나의 관념으로 일반화시킨 것이다. 신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뒤따르게 하는 개념이라면 고정관념은 수비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다. 골프에서도 이런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그래서 골프에서는 뭐 1번 티샷은 반드시 드라이브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음, 배우는 대로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티샷은 그냥 무조건 드라이버로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무조건 그냥 드라이버로 시작하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좀, 응? 아, 싶었어요. 음. 드라이버로 안 할 때도 있구나. 파3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가 짧은 홀이잖아요. 파3가 보통 보면. 파3, 네. 파4, 파5에 대한 개념 알죠? 네. 그럼 파3는 세 번에 들어갔을 때 파라는 거잖아, 이게. 네. 그 거리가 그만큼 짧다라는 거야. 그 기본 거리가 보통 100m, 어쨌든 조금 길면 여자 기준으로 따지면 120, 좀 짧으면 9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파3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잡는 거를 좀 약간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리가 안 나오니까 드라이브를 잡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여기 보면, 긴 파에서 특히 남자들 드라이브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이 역시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의 고정관념 뭐냐면은, 페어웨이에서, 그러니까 티샷을 하고 나서 그 그린까지 가기 전에 그걸 페어웨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페어웨이에서 드라이브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또 고정관념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티샷 할 때 사용하는 거다. 이것도 있거든요.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앨리스는? 근데 저도 지금 방금 헤니스 말씀하신 건데 아 했듯이 근데 굳이 그 드라이버를 페어웨이에서 쓸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드라이버는 티샷이고 티샷은 드라이버 그냥 약간 이 공식에 갇혀 있었던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는 때로는 페어웨이에서 드라이브를 잡는다고. 대신에 그 티는 꼽지 못해요. 페어웨이에 있으면. 네, 그냥 쳐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그런 게 그러니까 페어웨이에서 드라이브를 잡으면 안 되라는 공식은 없다라는 거지. 아, 음. 그리고 뭐 샌드에 들어갔을 때 공이 들어갔을 때 그게 또 룰을 또 되게 엄격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보통 우리가 티샷을 할 때 바닥에다가 이걸 클럽을 딱 대기도 하잖아, 이렇게. 네, 근데 거기 샌드에 공이 들어갔을 때 모래에 이렇게 공을 딱 이렇게 대면 안 된다라는 또 규칙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규칙들이 왜 만들어졌을까? 이런, 물론 게임의 룰은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게 참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삶에 있어서 이런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경우의 수라는 게 있잖아. 확률 게임에 대한 거. 그럴 때, 내가 그 클럽의 특성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클럽을, 내 클럽마다의 그 특성을 잘 핸들링 한다, 나 스스로가. 할 수 있으면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 네. 그죠? 그랬을 때 앨리스는 내가 만약에 골프를 좀 이렇게 더 많이 배우고 나중에 라운딩도 간다 했을 때 나는 어떨 것 같아? 제가 지금 생각해 봤는데, 아까 제가 오히려 지금 그냥 아예 시작하는 초보자고, 오히려 막 옆에서 뭐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를 생각보다는 덜 들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오히려 그래서 저는 또 골프에 갇힌 고정관념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장갑을 여자는 두 개 다 낀다는 걸 여기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아, 진짜. 저희는 그냥 왼쪽만 꼈어요. 아, 왼쪽만. 아, 네, 그래서,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희 가끔 라운딩 갔을 때, 저희는 음, 초보자니까 파3 같은 데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음, 생각해보니까 드라이버 안 쓸 때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음, 티샷 할 때. 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고정관념을 들을 때가 적어서 저는 음, 오히려 음, 그런 거에 대해 별로 있는지도 몰라갖고 더 약간 영향을 적게 받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뭐 프로들은 보면 여자들도 장갑을 한쪽을 끼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장갑을 양쪽 다 끼고 시작하고 너 퍼팅할 때 손에 그립감을 느끼기 위해서 장갑을 벗는다. 저는 이런 퍼팅할 때 절대 한 번도 안 벗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안 벗는데 그 라운딩을 나가면 좀 그 그립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거를 장갑을 저는 이제 벗는 편이거든요. 좀 보면. 왜냐면 이게 좀 둔탁하니까 손의 느낌이 장갑을 양쪽 다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벗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 우리가, 그러니까 골프의 정확한, 그러니까 그 게임의 규칙, 정해놓은 규칙에 내가 게임에 참여할 때는 그거는 룰이니까 지켜야 되지만 그 밖의 요소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유연하게 이거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금 원래 골프장에서는 그 복장에 대한 또 그게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남자들은 반바지를 입으면 안 돼. 음, 뭐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그 룰이 이제 좀 깨지고 있어요. 그 룰이 깨지고 있는데 이게 그 왜냐하면
이게 자본주의, 지난주 할로윈도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네. 약간 자본주의에 이게 또 영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이겠죠. 그래서 유명한 골프웨어 그잭 니클라우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골프웨어를 내는 브랜딩의 대표이기도 했지만 골프장 디자이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내가 게임을 할 때 내 규칙을 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룰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번에 제가 처음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클럽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앨리스는 지금 내가 만져본 클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나열해 보시겠어요? 저는 아이언 8번, 그리고 저는 음, 샌드웨지랑 퍼터 있고요. 음, 그다음에 드라이버, 음, 요거 4개 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드는 안 잡았어요? 후드는 다 본 적 있는데 진짜 음. 별로 안 썼어요. 음, 그러면 지금은 내가 거리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기본 어떤 스윙, 이 클럽에 맞는 스윙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으네, 그러면? 네, 그럼 나한테 가장 편한 클럽은 어떤 거였어요? 8이요. 아이언 8. 아, 이게 딱 그, 아이언 7번은 좀 이게 샤프트 길이가 좀 길 거야, 아마. 근데 그러면 이게 어른들이 쓰는 그 클럽을 쓰지는 않을 거잖아. 아, 저희는 woman 써요, 그냥 woman. 아, 그렇게 써요? 네, 그러면 비슷하겠네, 그게. 사용하는 네. 게. 음. 그랬을 때, 이제는 조금 내년에 다시 연습을 더 시작하면, 이제 어느 정도 스윙에 대한 어떤 감을 익히면, 내 클럽에 맞는 내 거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클럽백이 이제 생기면, 지금은 연습용 클럽으로 했어요? 아니면 내 개인 클럽이 있어요? 아, 저희는 다 들고 와야 돼요, 클럽은 다. 개인 걸로? 네. 그러면 앨리슨 게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풀 세트는 없는데 음, 있어요, 어느 음, 정도. 안 가지고 있는 거는 뭐가 있는데? 아까 말한 거랑, 네 개. 그리고 아이언 몇 개 더 있고요. 음. 그리고, 네, 그 정도밖에 없는데, 아이언이 아이언 한 넘버 네, 몇 개인데? 어떤 제가 넘버가 있는데? 골프 가방 안 본지 약간 한 달이 너무 기억은 다 안 나는데, 음. 한 3번이 있고, 9번인가 10이 하나 있고, 아이언 또, 9, 또 아이언 6, 12. 아니 몇 개, 일단 있긴 있는데 몇 개가 빠졌어요. 제 거에 가방에 한 7번이었나? 뭐, 7번이랑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선택해서 산 거예요? 풀세트로 산 거예요? 아니, 저희가 어디서 받아갖고, 저희가 어차피 이미 언니 세트는 있었는데, 제 언니 음, 작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음,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어차피 게임도 별로 안 가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얻어서 썼어요. 아, 그러면 그 앨리슨이 이렇게 내가 내 클럽이잖아, 일단. 네. 그럼 내 클럽을 이렇게 만나면 내가 클럽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 네. 먼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학습을 하는 태도는 뭐가 됐든 경험을 하는 태도는 이 본질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과 알지 않고 그냥 행위만 하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저번 주 할로윈과 마찬가지 내가 이 지금 골프를 하기 위해서 클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 중에서 나는 어떤 클럽을 가지고 있는지가 체크돼야 되겠지. 그러면 골프를 한 지금 몇 달 만났다 치면 내 머릿속에 내 클럽의 넘버가 바로 나와야 돼. 왜냐하면은 그게 내가 내 클럽에 가지는 애착이거든요. 그리고 이 클럽의 맥시멈 거리, 보통 평균 거리 있잖아요. 여성들이
거리를 낼 때 평균, 그러니까 기준치를 잡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드라이브는 보통 여성들이 어느 정도 평균 거리를 내는지, 그 다음에 우드도 넘버가 다 있어요. 근데 나는 클럽에 우드가 없지만 그 기본 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드는 몇 번부터, 우드 1번이 드라이버예요. 그러면 1, 그러니까 드라이브에서 2, 3, 4 이렇게 계속 나가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드와 아이언을 합한 클럽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유틸리티라고 그러니까 유용하게 사용하는 뭐 이런 의미로 이런 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말을 다 써요. 하이브리드라고도 하고 아니면 유틸리티라고도 하고. 그게도 넘버가 다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이 나오겠지. 아이언도 넘버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웨지가 나오겠지. 웨지도 PW가 있고 뭐 GW가 있고 SW가 있고 AW가 있고 이게 이거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 헤드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다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퍼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내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내 클럽의 성격을 아는 거잖아. 성격을 알고 내가 보통 여성들의 평균 드라이브 뭐 거리가 얼마인데 나는 내가 연습을 해보니 내 클럽당 내 거리를 그러면 측정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풀샷을 한번 해보고 하프 스윙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내 거리를 한번 측정해보는 거야. 그러면 라운딩 나갔을 때 지금 100m 남았어. 근데 그 페어웨이의 경사면이 안 좋아. 그러면 내가 거리를 욕심낼 것인지 정확도를 욕심낼 것인지를 판단해야 돼. 그러면 우드보다는 아이언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거든. 샤프트 길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100m 남아도 현주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우드 7번을 치야 되지만 거리상으로는 그러면 헛스윙하기가 좋아. 왜냐하면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히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랬을 때는 그냥 편리하게 아이언 8번을 써. 거리를 그냥 손해보는 거지. 대신에 헛스윙을 해가지고 내가 거리가 아예 그냥 뒷땅 친다 하잖아. 아니면 머리 이렇게 때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공이 팅 하고 요 앞에 나가거든. 그렇지만 내가 적어도 한 70m는 보내는 게 나을까. 그냥 내가 욕심내가지고 100m 보낼 거다 생각하고 우드를 들고 그냥 팅 해가지고 요 앞에 5m에 떨어지는 게 나을까. 70m요. 70m 나가는 게 낫잖아. 그런 판단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클럽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연습할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정확해지는 거야. 내가 내 클럽당의 거리를 내가 이제 수치화시키기 시작하지. 그러면 아까 아이언 3번, 6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드가 없는 게 뭐냐면은 아이언에 롱 아이언이 많이 있네. 현주쌤은 우드가 4번, 7번이 있으니까 아이언이 7, 8, 9만 있거든. 그러니까 롱으로 보내야 될 때는 아이언을 들지 못하고 100m 이상은 우드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드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이 샤프트 길이가 길기 때문에 페어웨이에서 티가 없을 때는 스윙하는 각도가 잘 안 나와 솔직히.
그게 고도로 연습하지 않는. 그래서 페어웨이에서는 드라이브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드 4번이나 7번을 쓰는데 스크린 골프에 갔을 때는 현주쌤은 우드 4번을 써. 스크린 골프는 이 경사면이었기 때문에. 근데 라운딩을 나갔을 때는 우드 4번을 안 써. 왜냐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를 조금 손실 보고 우드 7번을 쓰지. 음, 근데 그게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잖아. 네. 그리고 내 거리를 이제 현주쌤은 다 그 우드 4번, 우드 7번,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그 아이언 넘버 다 7, 8, 9, 그 다음에 P, G, S, PW, GW, SW까지 해서 10씩 거리를 다 만들어 놨다 했잖아. 10씩. 110 이상은 우드 7, 우드 100 이상은 우드 7, 그 다음에 100에서 110인데 뭔가 파3에서 110짜리가 나오면 유틸리티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제 거리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거와 그게 그러면 그날 게임을 마쳤잖아. 그럼 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가 얼만큼 정확하게 클럽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내 상태, 스윙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래서 그전에는 샤프트를 이렇게 잡고 이거 엄청 유튜브 보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막 이 클럽 잡는 게 잘못돼가지고 그 3번을 고쳤거든. 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잡히는데 한 가지만 딱 생각하지. 공을 끝까지 보자. 이거 하나만 공식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 10년 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만의 공식이 생긴 거지. 그러면 내가 공이 막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맞지 않았을 때는 잠시 딴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 이게 딱 이게 머리를 들어버린다든지 그러면 공이 띵 그 찰나인데 진짜 나 맨날 머리 들어가고 머리 안 든 것 같은데 맨날 들고 그래서 맨날 머리를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띵 들어보면 공이 어떻게 맞아?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치? 띵 맞아버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딱 중심을 잡고 끝까지 공을 보고 머리는 마지막에 들어야 되잖아 이게 손이 이렇게 가면서 내 머리가 들려가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렵거든. 어려운데 그냥 이제 지금 이제 현주쌤은 그 클럽마다 넘버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공식적으로는 다 머릿속에 나의 기준 공식은 다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는 워낙 스크린 골프장이 많으니까 그 골프 존이라는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내 클럽에 내 거리를 세팅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뭐 파3 홀입니다. 아니 파3 홀입니다. 근데 120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서 알아서 나의 그 클럽을 지정해줘. 내가 이미 세팅해놨기 때문에 그 거리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반 초보들은 라운딩 가기 전에 스크린 골프에서 좀 연습을 하면 게임을 좀 몇 게임 하면 룰은 이제 다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내년에 앨리슨이 다시 골프를 시작했을 때 내가 처음 세팅해야 될 게 뭐다? 자기 클럽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내 클럽을 알고 전체 클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 리서치를 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그 리서치 하는 걸 하기로 했잖아. 네. 그러면 이번에는 1, 2, 3, 세 번 칼럼 하고 마지막 차에는 골프에 대한 어떤 역사 그리고 클럽의 종류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앨리슨이 리서치를 한번 해보면 내년에 굉장히 내 기준점 잡고 시작하기가 좋을 것 같아. 그걸 이제 4년을 내가 골프를 만난다 했을 때 남다른 나의 뭔가가 생길 거거든.
그래서 그 리포트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3번 칼럼하고 마지막 차에는 미리 그걸 줄게요. 네. 됐죠? 네. 자, 오늘 이 칼럼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골프를 좀 더 진지하게 해야겠어.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내가 만나는 어떤 경험이 됐든 학습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하는 사람과 그냥 하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히 출발점이 다르겠지. 그치?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본질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앨리슨에게는 유익하고, 그러니까 시간의 그 시간의 밀도에 따른 질을 높인다는 거야. 내가 30분을 만나더라도 뭔가를 제대로 하고 30분을 연습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앨리슨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주쌤이 가지고 온 칼럼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 기준점을 잡고 시작하는 우리 앨리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한 줄도 기대하면서